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저도 제 아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애가 말하길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됐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을 올려놓고 국간장을 휘휘 저으며 이따가 장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아들 민재가 갑자기 식탁에 앉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순간 국자 들고 멈췄어요. 뭐라 그랬나 싶어 다시 쳐다봤더니 그 애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뭐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지하게 만난 지 꽤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만난다는 얘기 한마디 없었고 사진도 통화도 얘기도 한 번 안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름은 뭐니? 은하요, 장은하. 그래, 그 은하 씨는 무슨 일 해? 마사지 샵에서 테라피스트로 일해요. 솔직히 그때부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데 엄마로서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말이죠. 사진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은하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곧 직접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곤 그 이후로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보자고 했잖아. 아, 그게 은하가 야근이 생겨서 그럼 다음 주는 몸살이 나서 쉬어야 한대요. 점점 더 이상해졌죠. 심지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조차 못 봤어요. 그 애는 평소에 비밀을 못 숨기는 성격이에요. 무슨 일이든 다 얘기하던 아이인데 이번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엄마의 촉이라고 하죠. 55년을 살면서 사람 눈빛 하나만 봐도 속에 뭐가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날 밤 민재가 샤워하러 간 사이 소파 위에 던져둔 그의 코트를 정리하다가 작은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Healing Garden, Aroma and Care. 그 밑에 송글씨로 적힌 이름, 장은하 장은하. 그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 이 아가씨가 마사지 샵에서 일한다더니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결심했죠. 몰래 한번 가보자. 엄마로서 최소한 내 아들의 인생을 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약은 민재 몰래 조용히 잡았어요. 이름도 제 본명이 아닌 박지영으로 했죠. 그냥 간단하게 어깨가 아프다 숙면이 안 된다고만 했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예약이 잡혔어요. 예약 당일 마포역 근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아로마 향이 희미하게 퍼지는 조용한 2층짜리 건물이 보였어요. 작은 간판에 적힌 글자 Healing Garden, Aroma and Care.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향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저를 감쌌어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하얀 커튼 너머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죠. 그리고 카운터에 서 있던 한 여자.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지영 고객님 맞으시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나 단정한 인상, 얌전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짝 보이는 팔뚝의 작은 흉터 하나. 맞았어요. 그녀가 바로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는 저를 전혀 몰라보더군요. 민재에게 제 사진을 안 보여줬나 보다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표정에 어딘가 익숙한 기색이 잠깐 스쳤던 것도 같았어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목 어깨 중심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앞장섰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작은 방 안은 향초가 켜져 있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타월과 유리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하며 손길을 준비했고 저는 조용히 누웠어요. 진짜 마사지를 받을 생각보다는 그녀를 관찰하러 온 거니까요.
마사지가 시작되자 은하의 손길은 의외로 섬세했어요. 단 한 번의 거친 움직임도 없이 어깨에 닿는 압력도 적당했죠. 그런데 중간중간 그녀는 문득 창문 쪽을 바라보거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조용히 물었죠. 마사지 하신 지는 오래되셨나 봐요.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벌써 3년 정도 됐어요. 몸 쓰는 일이라 쉽지는 않지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말투, 그 눈빛. 겉보기엔 친절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기를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저를 상대하면서도 눈빛이 저를 피하는 듯하지만 또 가끔씩은 흘깃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였죠. 혹시 이 아이 나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설마 일부러 민지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설마 내 과거와 연관된 사람? 설마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엄마의 직감뿐이었어요. 마사지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은하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익숙한 분위기세요. 그 말의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 한마디는 의도된 것이었어요. 그녀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그래요, 아마 기분 탓이겠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은하를 직접 만나고 나서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은하를 직접 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말투도 정중하고 손길도 섬세했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위화감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어요. 그 주 금요일 다시 박지영이라는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마사지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다른 시간대 오후 3시 30분으로요. 그날도 은하는 똑같은 미소로 절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전 확신했어요. 은하가 저를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은하가 직원들에게 뭔가 말을 하더니 가운을 벗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장은하 선생님은 항상 이 시간에 잠깐 나가세요. 4시쯤이면 돌아오세요. 매일요. 네, 매일 정확히 3시 반쯤 나가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할 수밖에요. 마사지 샵 직원이 근무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간다. 그것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저 시간에 어디 다니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민재 몰래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루 이틀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고 저는 결국 직접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힐링 가든에 예약을 잡고 이번에는 마사지도 받지 않고 카운터에서 대기만 한다고 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3시 28분쯤 역시나 은하는 다시 조용히 가방을 들고 하얀 가운을 벗고 나가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큰 길로 가지 않고 마사지샵 뒤편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낡은 건물과 오래된 담벼락들이 있는 그 골목은 생전 가본 적 없는 이상한 분위기였죠. 은하는 계속 걸었습니다. 조용히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익숙한 듯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끝에는 버려진 듯한 작은 건물 하나, 간판도 없고 창문에 먼지가 가득했으며 페인트가 벗겨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담장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조용한 안쪽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었네. 죄송해요. 손님이 오래 계셔서요. 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 마사지샵에서 하던 정중한 말투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조심스럽고 딱딱한 말투. 진척은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엄마.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누구 엄마를 말하는 거죠? 설마 나. 그래 너무 오래 끌지는 마.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해. 그 말이 끝나자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가 그 낡은 건물 안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엄마, 그 말 속에 엄마는 제 생각이 맞다면 저였어요. 그럼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나를 무슨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혹시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베란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봉제 공장에서 기념으로 가져온 물건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오래된 단체 사진, 공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기 있었구나. 20명 정도가 웃고 서 있는 그 사진 한가운데 저는 그때의 저 자신과 마주했어요. 아직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의 저. 그 옆엔 익숙한 얼굴들도 많았죠. 그중 맨 오른쪽에 서 있던 조용한 여자 하나. 박미영. 그녀는 당시 제가 가장 믿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성실하고 말수 적고 책임감 강하던 아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던 사람. 제가 회계 업무를 맡겼던 것도 그녀의 꼼꼼함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 저희 공장은 갑작스러운 외주 단가, 하락과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결국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졌고 저는 고심 끝에 박미영을 포함한 3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괴로웠어요.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제겐 가족 같았으니까요. 해고 통보를 하던 날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어요. 사장님,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정말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꼭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 뒤로 박미영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다른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 박미영 씨, 스스로 생을 마감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단체 사진을 보며 저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깨달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박미영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입에 마치 거울처럼 닮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은아가 혹시 박미영의 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정중하면서도 경계하는 태도였는지, 왜 일부러 나를 만나지 않으려 했는지, 왜 매일 오후 3시 반마다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그 아이는 내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복수를 위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민재에게 접근한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한 도구였을까? 민재는 그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이만 믿고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영. 그 이름 3글자가 계속 제 가슴을 쿡쿡쿡 찔러댔어요. 그 아이의 눈을 떠올릴 때마다 미영이가 떠오르고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감정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스사크 있을 순 없다. 내가 먼저 그녀에게 진실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힐링 가든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장은아 테라피스트와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마사지 말고 개인적인 상담을 원해서요. 그날 오후 은하와의 약속이 잡혔습니다.
오후 2시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요. 심장이 요동치는 걸 억누르며 미리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커피는 점점 식어가는데 제 손바닥은 계속 땀에 젖고 있더군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 고객님 맞으시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 옆을 손짓했죠.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민재 엄마로 왔어요. 은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표정 놀람과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단숨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묻고 싶겠지. 며칠 전에 그 창고에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 너 박미영 씨 딸 맞지?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선만 피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 이미 난 다 알아. 맞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박미영 씨 딸 맞아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꽁꽁 싸매고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 아들에게 접근했니?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니?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처음엔 내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슬픔과 분노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해고당하고 나서 점점 무너졌어요. 다른 직장도 못 구했고 생활비도 떨어지고 결국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그 순간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다시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그때 전 고등학생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졌죠. 그날 이후 난 항상 한 사람만 원망했어요. 엄마를 해고한 사람.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 이름. 정숙. 제 이름을 말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민재를 알게 됐을 때 처음엔 복수였어요. 당신의 아들을 뺏어가면 당신이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민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연기처럼 시작했는데 이젠 그게 연기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너무도 닮았어요. 그 눈빛, 그 책임감. 미영이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 은하가 그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속이면서는 민재 씨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곧 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은하와의 만남이 끝나고 저는 마치 긴 악몽을 꾼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계속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애써 덮어두고 살았던 과거 나조차도 외면해왔던 죄책감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무렵 민재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씩씩한 인사.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틋하게 들리던지요. 민재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식탁에 앉아 마주한 민재는 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자연스레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한데. 수진이, 아니 은에 대해서 말이야. 그 이름을 꺼내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반대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야. 그냥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하가 박미영 씨의 딸이란다. 박미영. 20년 전 엄마가 운영하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 성실한 직원이었어.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했는데 그 뒤로 큰 우울증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셨단다. 민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은하야,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아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한 달 전에 은하가 직접 말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엔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은하가 먼저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마주하고 싶다고 했고, 전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럼 넌 그걸 다 알고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은하를 사랑해요. 그 아이의 과거도 상처도 모든 걸 알고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전 그 아이가 얼마나 커버렸는지 실감했어요. 엄마도 이해해요. 박미영 씨에게 미안한 마음, 그 딸인 은하를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 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그 상처를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민재의 말은 제게 따뜻한 칼처럼 다가왔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젠 그 아이도 엄마도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엄마도 노력할게.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은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예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로 가득했죠. 민재는 여전히 은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의 사이엔 이제 거짓없는 진심만 남아있는 듯 보였어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박미영, 그 아이의 엄마. 내가 해고했고 끝내 죄책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 은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전 먼저 그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하야, 혹시 내 어머니 묘소에 함께 가줄래?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조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주말 아침 우리는 마포 근처의 작은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언덕을 따라 난 좁은 길을 천천히 걸어 풀숲 사이로 놓인 작은 묘비 앞에 도착했죠. 비석엔 익숙한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박미영, 1972, 장정미용. 20년도 더 지난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다시 제 눈앞에 서 있다니.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하가 놀란 듯 저를 말렸지만 저는 손으로 묘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에서 겨우겨우 그 말이 나오는 동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성실했던 너를, 너무 착하고 책임감 있었던 너를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상황이 어려워서 회사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말, 이제는 변명 같아. 그래도 그 선택이 너를 그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눈물로 얼굴이 다 젖었죠. 그 옆에서 은하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너처럼 훌륭하게 자라준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제가 고개를 들자 은하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하늘에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은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볼래? 그 말에 은하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묘소를 정리하고 새하얀 꽃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진심으로 그녀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재와 은하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동네의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죠. 저도 그동안 조용히 준비한 게 있었어요. 은에게 입혀줄 한복 한 벌, 직접 천을 고르고 색감을 맞춰서 어울릴 것 같은 곡선과 자수를 넣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은하가 신부 대기실에서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예뻐요. 네가 입으니까 더 예쁘구나. 그 말을 하며 제 눈가가 또 촉촉해졌죠. 결혼식장은 작고 단출했지만 참 따뜻했어요. 민재는 회색 정장을 입고 언제보다 듬직한 모습이었고 은하는 수줍게 웃으며 조용히 민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반지를 끼워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재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아이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더군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가고 우리 세 사람만 남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은하가 제 앞에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이제 내 딸인데. 그 한마디에 은하의 눈이 또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셋이 같이 이겨내자. 그게 가족이니까.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손자 손녀는 언제쯤 보고 싶으세요?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민재와 은하가 동시에 얼굴을 붉혔어요. 아, 엄마 진짜 어머 저 부끄러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한 장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되었어요. 그 사진 속의 미소는 거짓도 연기도 아닌 진짜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만든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나 오해가 있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 용기 하나로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